미국이 지금 중국과는 패권 경쟁, 기술 패권 경쟁을 좀 하고 있는 네네.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대리 전쟁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최근에 이제 중동 뭐 아직 상황은 뭐 유동적이긴 하지만 중동 사태에도 사실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네. 전선이 넓어진 상황들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세계의 어떤 전쟁이란 부분 자체가 지금 앞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과 전쟁 속에를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쪽에서 미국은 조금 이러한 네 개의 전선 네. 이러한 전쟁에 사실은 좀 시말린 상황들이고요. 음.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뭐 전쟁으로까지 표현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하원 의장이 지금 해임이 된 이후에 네. 선임이 못 되는,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의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어떤 전쟁 아닌 전쟁을 사실은 좀 벌이고 있어서 그렇죠. 미국은 뭐 네 개, 다섯 개의 전쟁을 사실은 좀 대내적으로 좀 벌이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이러한 어떤 갈등에 대한 문제가 과연 왜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네. 결국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는 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가 나눠야 될 파이 자체가 이제 늘어나지 네. 못하다 보니까 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갈등들 자체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뭐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양극화 문제, 뭐 중국은 사실은 체제적으로 봤을 때 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갈등 문제,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복잡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럼 이러한 갈등 경제 국면 자체가 조기에 해소가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부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좀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그 IMF에서 얼마 전에 전망이 나왔죠. 네. 예, 세계 경제 지난주에 전망이 전망이 나왔죠. 나왔는데 네. 내년도 성장이 올해보다 사실은 낮아질 거로 이제 네.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내놨던 전망보다 하향 수정한 예, 거잖아요. 하향 수정한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 이제 눈에 볼 거는 네. G7 국가의 네. 내년도 성장률이 대부분 0% 내지 1% 성장률을 사실은 지금 네. 기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사실은 뭐 저도 이코노미 생활을 했지만 네. 이렇게 G7 국가가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저성장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위기가 아니면은 네. 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글로벌 교육 사이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둔화시키는 부분들 반면에 우리가 공급망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러한 공급망 차질을 계속 이제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인프레의 어떤 진정 뭐 네.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계속 지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년도 경제에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중동 문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들이지만 네. 이게 최악의 경우로 갔을 경우, 그러니까 그 최악의 경우라는 거는 다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전 비슷한 그러한 상황으로 갔을 때는 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G7 국가가 0%에서 1%대의 어떤 성장이 아닌 네. 0% 또는 그 이하의 어떤 성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자료에도 준비했지만 블룸버그가 이제 추정한 걸 보게 되면 네. 이게 전쟁 자체가 뭐 제한적인 범위니까 지금과 같은 어떤 양상 더 이상 확전이 안 되고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점령하지 말라고 이제 일단은 경고를 한 뭐 이러한 네. 상황에서 어떤 추가적인 뭐 격돌이 없다라고 하면 뭐 큰 영향 없이 사실은 끝나겠지만 네. 이게 뭔가 대리전 또는 그것에 더 가서 그 이란과의 어떤 전면전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최악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가 유가가 150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이 1%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물가는 1%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서 말씀한 IMF 전망치 자체가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킬 수 있는 네. 그러한 정도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앞으로 뭐 지금 중동 문제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죠. 뭐 장기적으로 갈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 양상 자체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것이 뭐 4분기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 1분기, 내년 상반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진행된 바로는 지금 그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표에서 일단은 제한된 전쟁으로 가고 있죠.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좀 그 정도면 강한 경고를 날렸어요. 예, 예.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 너희들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이란이 끼어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보여주신 표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내년 GDP 증가율이 0.1%포인트 하락하는 정도에 그칠 거다. 이미 저성장 기조로 IMF도 전망을 하향 수정해서 내놨지만요. 그런데 지금 대리전,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0.3%포인트,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간다고 하면 1%포인트가 하락하게 되는데,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저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가가 일단 한 100불 정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네네.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 보습니다. 지금 유럽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뭐 네. 제가 유럽을 갔다 왔다라고 했지만 유럽이 최근에 보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을 네. 했고요. 이제 독일도 사실은 지금 휘청, 뭐 독일이 뭐 유럽의 병자다라는 어떤 지칭까지도 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유가가 결국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결국 유럽이 휘청거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국내죠. 사실은 국내가 미국 증시는 뭐 예상보다는 사실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자체는 예상보다는 뭐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네. 부진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노출이 될 수밖에 가장 네. 크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국가. 그러니까 유가가 예를 들어 10불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가 한 10억 배럴 정도 연간 수입을 하니까요. 100억 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가 결국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 문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어서 유가니 지금 보면 환율이든지 주가니 뭐 또 채권 소위 트리플 약세 자체가 사실은 계속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 금융시장의 좀 상황이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뭐 미국은 뭐 다소 그 부분에 왜냐하면 미국은 결국 산유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소 비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여타 국가에 있어서는 중동 문제는 상당히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년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저도 80년대 기억이 초반에 기억이 사실은 별로 없긴 하지만 뭐 그때와 같은 상황까지도 사실은 재현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잠재적으로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중동 문제 사실은 그 전면전이라는 게 사실은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완전히 붙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소위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헤즈볼라, 네. 그러니까 지금 어디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스라엘 옆에 레바논, 네, 레바논에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 주둔을 하고 있는 네네. 헤즈볼라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사실은 이란 그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에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부분도 사실상에는 전면전의 어떤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뭐 각종 뉴스라든지 정보를 보게 되면 헤즈볼라의 그 무장 네.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이란이 하더라고요. 지원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가자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헤즈볼라와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뭐 확전 뭐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돌발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이제 가자 지구를 재점령하지 말라라는 이제 경고를 보는 부분에 네. 있어서는 네. 조금은 그래도 좀 이게 결국 내년 대선과 결국 맞물린 네.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 격차를 보게 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소폭이지만 앞서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중동 문제에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발목을 잡힐 경우 네. 그것은 유가의 급등으로 사실은 이어질 거고 사실은 미국 소비자 입장 가장 중요한 건 가솔린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솔린 가격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건 내년 재선에 당연히 경고음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확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미국의 의지가 과연 통할지라는 부분이 저희는 기대는 걸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조금 뭐 향후 한 1개월 내에 이제 조금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뭐 10월 증시 또는 뭐 올 연말 내년 초 장에 뭐 아무래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